다음 주 측량하거든요. 측량은 뒤에서 있을지 어렵지는 않아요. 기술자들이 측량하는 거, 뭐 하는 거. 요 토지 이동이 지금 어려운 파트인데 지금 잘 넘어왔죠. 그 중에서 지금 좀 전에 봤던 요게 조금 어렵죠.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거기에 지금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 8가지 정도. 그거를 여러분이 자주 이렇게 접해야 됩니다. 아, 요건 직권 정정 사유구나. 이거 그렇게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126페이지에. 자, 126페이지에 보시면 축척 변경이라고 써 있죠. 예. 자, 이 부분이 지금 27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죠? 어느 해는 지금 2문제씩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한테도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제가 1순위가 지목이고 2순위가 이 축척 변경이에요. 이거는 조금 많더라도 자주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축척 변경의 파트에서 우선 요 숫자들을 많이 속여 나오는데 요거 한번 먼저 결론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슬쩍 봤던데 그 암기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21페이지에 가보면 그거 하나. 여러분 잠깐 볼게요. 좀 전에 22페이지에 보면 47번에 직권 정정 사유 한 8가지 있죠. 47번. 맞죠? 그게 아까 8가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암기를 이렇게 시켰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명확히 이게 많아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암기는 좀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요 앞에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21페이지에 45번에 축적 변경하는 절차 있었죠? 우리 몇 시 이렇게 돼 있죠? 20시 30분 경에 저녁 8시 반에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해서 청산가를 15개 먹었어요. 근데 죽지는 않고 고통만 몇 배? 20배이고 고가가 안 나빴을 때 661 써 있죠? 그 661까지 이렇게 숫자도 나오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숫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축적 변경 전체적인 걸 보고 이제 흐름을 볼 건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요 강의 노트의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아니라 3페이지에 보면 강의 노트에 3페이지 있죠. 제일 밑에 축적 변경 절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좀 전에 20시 30분경 청산가 15개 고통 20배 661 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쭉쭉 나와요. 나와 있죠. 20 나오고 30 나왔죠. 15 나오고 20 나왔죠. 6개월 이런 게 나왔죠. 한 달 이렇게 써 있죠. 거기에 이제 661 거기까지 20, 30분경. 그래서 요걸 이제 볼 텐데, 자, 요거예요. 우리 축적 변경이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 지금 도면이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냐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었다고요? 일제시대. 그래서 대부분 이 도면의 축척이 우리가 7가지 축척을 쌓죠. 그죠? 그 대부분 2400분의 1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400분의 1 지역은 이 도면 1cm의 실제 땅의 거리가 만약 이 지역이 되면 24m가 줄여서 등록한 거죠.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땅을 측량하면 정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을 정해가지고 소관청이 이제 그 마을의 도면의 축척을 큰 그림으로 새로 측량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얼마로 오냐면 이렇게 500분이에요. 그럼 땅이 크게 확장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축척 변경이라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잠깐 볼게요. 만약에 요 지역에 지금 요 축척 변경은 개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정한 마을의 도면의 축척이 작아서, 그죠? 그 도면의 경계나 면적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지적소관청이 어느 마을의 도면을 큰 그림으로 바꿔 등록하는 거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축척 변경이 최근도 아니죠. 한 5, 6년 전에 일어났는데, 오산에, 여러분 경기도 오산 있죠? 오산에 원동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뭐 가련도 이렇게 자란 원동 지구에 대해서 오산시청에서 축척을 바꿨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즉 오산의 원동 지구의 땅이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그냥 요 지역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이쪽에서 세 필지만 11번, 12번, 13번. 요게 이제 도면에 2,400분의 이렇게 충량이 등록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500분의 이제 2,400분의 적은 면적을 어디까지 구했냐면 정수 단위까지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11번 토지 두 개만 할까요? 자, 우리 11번 토지가 200.4가 나왔고요. 자, 12번 토지는 199.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가 여기까지 정수 단위까지 구할 때 구하는 다음 자가 5 미만이면 뭐 있죠? 버려요. 그럼 200 이렇게 돼 있죠? 5를 초과하면 어떻게 했죠? 올려. 그 20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토지 대항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이 땅을 분할해서 팔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분할되면 한 필지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작아진 이 2,400분을 가지고 땅을 측량했더니 그 마을 전체가 새로 내 땅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이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자 우리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했는 저 중요한 지역이 됐는데 정수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해놨더니 11번 토지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손해를 보고 12번 토지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부당이득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도면의 축척이 작아서 경계 면적의 분쟁이 끄지 않을 때 지적소관청이 일정한 절차에서 그 지역의 도면을 다시 큰 그림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새로 측량을 통해서. 그럼 500분의 1로. 그럼 500분의 1은 땅이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죠? 그리고 면적은 500분의 1은 정수 단위까지 아니라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면적 분쟁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하다 보니까 축적 변경하기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들을 국가가 이제 돈잔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우리 청산 절차를 거친다고 그래요. 무슨 절차? 그래서 청산 절차.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아까 볼게요. 이 경우 새로 측량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면적 증감이라서 돈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 이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어떤 지역의 도면을 큰 그림으로 바꿔놓는 것을 무슨 변경이라고 한다? 축척 변경. 그래서 이제 축척 변경의 이제 절차가 이제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오산시청을 생각하면 돼.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은 도면의 축척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임야도 지역은 축척을 안 바꿔요. 왜냐하면 임야도는 3천, 6천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도 지적도가 등록된 지역에서만 국가에서 축척을 바꾸고요. 그리고 아까 도면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 2,400분의 1이 작은 축척이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인지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축척 변경은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고 직권 소유자들의 뭘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아까 그 지역이 잦은 토지 이동이 발생해서 분할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필지 규모가 작아 가지고 거기 2,400분의 1 가지고 측량했더니 지적 공부 정리가 곤란해서 정밀성을 높이기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을에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가 여러 개 존재할 때요. 자, 우리 마을에 이 축척이 지금 다 어느 쪽은 1200이고 어느 쪽은 500, 600, 2400 이렇게 축척 이렇게 도면에 이게 축척이 서로 다를 때 그 지역의 도면의 축척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또 축척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축척 변경할 때 이제 절차적 요건이 좀 중요해요. 아까 그 오산시에 축척을 바뀌려면 그 마을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요 축척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역에 축척이 바뀌어도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지 이 축척 변경 우회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마을의 축척을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을 어떤 마을을 축척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자기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지적 상급단체 우리 승인 받는 것은 누구 승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시도지사. 나중에 승인받지 않는 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승인을 받아서 어떤 마을에 축척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절차 쭉 보고 볼게요. 자, 우리 축척을 이제 바꾸러 가면 아까 우리 반지축만 승인이 있었죠. 그죠? 지적소관청 요 세 사람 여기 이제 축척 변경이 나오잖아요. 요 때문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볼게요.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동의? 3분의 4.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 심의 의견? 축척 변경. 그러면 이제 누구의 승인? 그래서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으면 우리 시도의사가 이렇게 저기 소관청에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축적 변경하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축적 변경하기 시작하겠다는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고를 며칠 이상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20일 이상 축적 변경 시작하겠다는 이제 공고를 해요. 자, 우리 공고를 할 때 소유자들한테 너희들이 현재 지금 협조 좀 해달라고 땅이 전제 점유하고 있는 점이 어딘지 그 경계점 등 표시해달라고 이제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우리 소유자들은 요 경계점을 자기들이 지금 소유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자기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점이다. 이게 말도 경계점을 이렇게 이제 며칠 내에 받게 되냐면 30일 내에 받게 돼 있어요. 며칠 내? 30일 내.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30일 내에 시행 공일부터 30일 내에 자기들이 현재 점유하고 이렇게 말뚝 받게 되죠. 그러면 요 새로운 요 기둥 말뚝들을 가지고 새로 측량을 통해서 요 지역에 이제 토지에 이제 표시 사항들을 새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때 결정할 때 지금 아까 축척 변경하기 전에 6,000분의 2,400분에다가 이제 축척 변경 500분의 1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축척 변경하기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요 지번별로 이렇게 조소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CFP 좀 할까요? 자, 11번, 12번, 13번 토지가 축척 변경하기 전에 다 200제곱미터였어요. 근데 500분의 1 축척했더니 11번 토지는 210이 나오고 요건 200이고 180이 나오네. 그러면 우리 증가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1번 토지는 플러스 10제곱미터가 늘어났고 요건 제로고 요건 20제곱미터가 손해봤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돈잔치 해주는 것을 뭐 한다 그랬죠? 청산해. 근데 이제 청산금을 산정하기 전에 우리 증감 면적은 나왔죠. 그죠? 근데 그 필지별로 가격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은 조금 비싸겠고 떨어진 땅은 좀 싸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면 아까 축척 변경 위원회라고 있었죠. 그죠? 그 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 봤더니 자 11번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서 평균미터당 10만 원짜리고 요거는 8만 원짜리고 9만 원짜리네요. 그러면 증감 면적에다가 가격을 곱해버리면 청산금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100만 원이 늘어났고 이건 제로고 180만 원이 부족하죠. 그죠? 이제 청산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는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요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에 때 루트로 돼 있어요. 그때는 요 신고 면적에 증감이 없는 거로 봐서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고요. 또 돈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 전원이 야 우리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복굴 복이다. 이웃 주민인데 뭐 사촌지간인데 우리 청산하지 말자라고 자 우리 서면으로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청산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청산금이 얼마 나왔다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산금 공고인데 아까 청산가리 몇 개 먹었죠? 15개. 그래서 15일 이상을 주민들이 잘 보이는 리동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늘어난 사람들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 있죠. 그죠? 그 늘어난 사람들은 돈 내세요. 줄어든 사람들 받아가세요라고 청산금 납부 고지에 납부 고지 또 수령이 가는 통지서를 보내는데 아까 고통이라고 있었나요? 이 고통이 아까 몇 배 있었죠? 20. 그래서 토지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늘어난 사람들 있죠? 자, 줄어든 사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소관청은 늘어난 사람은 또 고지 받는다. 우리는 몇 개월 내에 납부하게 돼 있고? 6개월. 또 소관청도 몇 개월 내에 지급? 6개월.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3개월 내에 납부하고 자기들은 6개월 내에 지급해 줬어요. 이자 놀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막 나빴다 그랬더니 여기 바뀌었어요. 4년 전에 66으로. 그래서 6개월 내에 납부하고 6개월 내에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청산금을 받을 자들이 행방불명돼서 받기를 또 거부하면 공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절차입니다. 자, 청산금 지급 징수 다 끝날 수 있죠. 그죠? 자, 지급 징수가 끝나면 이걸 보기 전에 자, 청산금을 내라고 왔는데 너무 많다. 작을 딸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성은 통지 받은 날부터 몇 달 내? 한 달 내 이제 이의신청을 우리가 지적 소관청에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액 처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세 필지만 해가지고는 80만 원이 부족하죠. 이건 100만 원이고 80만 원, 180만 원, 그죠? 그리고 차액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수입 부담을 해요. 초과액은 자기들이 수입하고 부족액은 부담해요. 근데 대부분 다 이의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산금 납부 지급이 다 마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지역은 축척이 다 바뀌었다는 축척 변경 무슨 공고? 확정됐다는 소관청에 공고를 하고요. 이 확정 공고일에 이 지역은 지목 면적들이 다 바뀐 거 봐서 이때 이제 토지 이동에 있는 거로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지적 공부를 이제 아까 정리를 하고 우리 등기부에 있는 면적 이런 거 다 바꿔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등기소에 우리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라고 했죠? 등기 촉탁 함으로써 모든 축적 변경 절차가 끝나요.
자, 요게 지금 축적 변경할 때 저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요 등기 촉탁할까지 실무상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숫자들을 이렇게 시험을 속에 나와요. 아까 축적 변경 하겠다는 우리 승인 받아서 시작하겠다는 공고 있죠? 며칠? 20일사. 근데 소유자들한테 너희들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에 경계점 표시해달라고 의무를 부과했죠? 몇 분 경에? 그렇죠. 20시 30분 경계점. 그리고 아까 우리 청산가리 우리 몇 개 먹었죠? 청산공고를 15 이상 했죠. 그죠? 자, 늘어난 사람들은, 늘어난 사람 돈 내라, 주려면 받아가세요. 납부, 고지, 수령, 통지서 보냈죠? 몇 대죠? 22개 고통이 있었고. 늘어난 사람들은 몇 개월에 납부? 6개월. 주려는 사람 몇 개월에 지금? 6개월. 그래서 66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많다, 너무 작다,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었죠? 이의신청은 통지 받을 때 몇 달래? 그래서 한 달 내에 우리가 지적 소관청에 이의신청하고. 이런 게 없으면 청산금 납부 지급이 다 마치면 축적 변경이 받겠다는 무슨 공고? 예, 확정 공고. 요때 이제 토지 이동인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요 등기 촉탁함으로써 마치게 돼 있어요. 자, 거기 지금 여러분, 요 그림이 지금 3페이지 있죠? 3페이지. 3페이지 있어요? 예, 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있었죠? 시행 공고 20 이상 써 있죠? 경계점 표시 30일 이내 이렇게 써 있죠? 밑에 청산금 호고 15일 이상 써 있죠? 납부 고지 수령 통지 20일에 써 있죠? 납부 지급이 다 6개월 이렇게 써 있죠? 이의신청은 한 달 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죠? 요게 이제 축적 변경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요 그림 하나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밑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안 봤는데 아까 어떤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죠? 축적 변경. 이 사람들이 이제 인원수 이런 거 기능 이런 게 나와요. 우선 여기까지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그래서 오산시청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적 변경 볼게요. 자, 126페이지네. 자, 기본서 126페이지. 자, 축적 변경이란 지적 소관청 임야도가 아니고 무슨죠? 지적도에 임야도 이렇게 나면 안 돼. 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을 무슨 축적으로? 큰 축적으로. 자, 근데 2번 볼게요. 축적 변경은 단순히 도면의 축적만 바뀐 게 아니라 새로 측량해서 작은 축적의 도면을 등록된 토지를 큰 축적의 도면으로 등록함으로써 지번 면적 경계 좌표들을 다 새로 정해서 토지 대항과 지적도에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큰 축적을 작은 축적으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소유자의 신청이나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축적을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지역이냐면 기역, 니은만 보시면 돼요. 잦은 토지 이동, 이게 이제 분할이죠, 분할. 요 마을에 분할이 자주 일어나면 한 필지 규모가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권한할 때 할 수 있고, 하나의 지번 부여적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을 때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자,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할 때는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들의 몇 분의 몇 동의? 그렇죠. 3분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어떤 위원회 의견?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견을 받은 다음에 누구의 승인? 그렇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축적 변경할 수 있었죠? 예, 그 3번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그 1번, 2번은 승인 받는 거니까 안 봐도 돼요. 자, 3번 볼게요. 자,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축적 변경하겠다는 시작하는 공고 있었죠? 아까 20시 기억나나요? 거기 나오죠.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해서 시도지사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며칠 이상?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늘 보세요, 늘. 이 공고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협조 좀 해달라고 공고한다고 돼 있죠? 이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너희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에다가 말뚝 좀 박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30일 이제 말뚝 박는 게 나오죠. 자, 경계점 표시 설치 써 있어요? 자,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 이렇게 써 있죠? 예, 시행 공고가 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이렇게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경계점이 표시되면 새로운 축척에 따라서 측량에서 다 표시사항 결정하겠죠? 자, 볼게요. 기억.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적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는데, 니은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정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큰 6번 볼게요. 자, 증감 면적이 얼마 일어나는데 지번별 조서 작성한다고 그랬죠?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관한 측량이 다 마치면 시행 공고일 현재의 지적공고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의 지번별로 자 우리 비교해서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 작성해서 7번은 나중에 볼 거예요. 돈잔치 하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죠? 청사. 그게 8번이에요. 보세요. 청산금. 자, 기억 볼게요. 청산금은 축적 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있을 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의한 측량 결과 측량 전에 비해 면적 증감이 있으면 그 면적 증감에서 청산하는데 아까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죠. 그게 A, B번입니다. 필지별 증감 면적의 허용 범위 뭐라든지 이내든지 토지 소유자가 전원 이렇게 써 있죠.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되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고요. 자, 우리 청산금을 산정하기 앞서서 그 지번별 제곱미터 가격을 결정했죠.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축적 변경. 그게 이제 그 니은이에요. 면적 증감에 청산을 할 때는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정한다 이렇게 써 있죠. 우선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자 우리 증감 면적에다가 금액을 곱하면 청산금이 나오겠죠? 그게 니은입니다. 청산금은 자 축적 변경 필지의 증감 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면 자 청산금이 나왔다. 아까 청산가리 몇 개 먹었어요? 15개. 그게 니을이에요. 니을 볼까요?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해서 청산금이 결정됐다는 뜻을 시공고 및 리동 게시판에 며칠 이상? 그렇죠. 15일 이상 공고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고 아까 차액 처리 있었죠. 그죠? 그게 미음이에요. 청산금을 산정 결과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의 차액이 생겼을 때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고 그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한 다음에 자 늘어난 사람 돈 내세요. 늘어난 사람들은 받아가세요.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20일 했잖아요.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공고한다고 며칠 내 20일 내게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한 다음에 자 우리는 소관청한테 몇 개월 내 냈죠? 6개월. 그게 니은이에요. 고지 반자가 6개월 내 자 우리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되고 자 우리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 우리한테 몇 개월 내 지급? 6개월. 그래서 66이죠. 그죠? 그리고 니을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발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써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많다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었죠? 한 달 내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10번입니다. 기억. 자, 납부고지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간자들은 납부고지 수령 통지된 어떤 한 달 내에 지적소관청에 가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11번에 이제 보세요. 확정 공고. 자, 청산금 납부 지급이 다 마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무슨 공고하고 확정 공고하고 디귿 보세요. 디귿. 자, 축적 변경 시행적의 토지는 무슨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확정 공고일이 있는 것으로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 12번은 큰 목차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면적들을 다 바뀌었으니까 그 축적 변경 저기 등기소에 등기 촉탁한다고 써 있죠. 네, 그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책은 안 나왔는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요? 아까 축적 변경에서 측량할 때 새로 표시사항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표시사항을 새로 결정할 때 지번 혹시 기억나나요? 지번? 지축행? 네?
지축행 기억나시죠? 축적 변경할 때 지번은 종전에 마을에 있는 지번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을에 지금 잠깐 가볼게요. 아까 축적 변경하기 전에 분할이 많이 일어났죠. 뭐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분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1번 토지가 분할되면 그죠? 하나는 11, 11의 1, 11의 2, 11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축적 변경 시행적에 새로 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종전에 있던 마을에 지번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새로 붙여주죠. 부번된 것은 안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지축행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번 잠깐 가볼게요. 앞에 지번이 우리 교재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필수수에는 나오는데 우리 지번할 때 어디냐면 페이지 55쪽 가볼게요. 55쪽에 55쪽 찾았어요? 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자, 지적 확정 측량의 실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 부여 써 있죠. 거기 동그라미 5번 있어요. 기타지요? 거기 원칙 보세요. 원칙 확정 측량 원칙 있죠? 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55페이지입니다.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번만으로 된 거 붙여주죠? 그럼 거기 동그라미 5번 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있었잖아요. 거기 지축행이 있었죠. 그 두 번째 디귿이죠. 디귿. 무슨 변경 시행적? 그렇죠. 축적 변경 시행적의 지번도 이 방법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무슨 얘기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이제 같이 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나서, 자, 페이지 이제 130페이지로 가보죠. 자, 아까 축적 변경할 때 어떤 우연의 심의 의결을 거쳤죠? 축적 변경.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인원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 작년에 이게 시험이 나왔었어요. 가로쳐 넣기로. 축적 변경 우연의 인원수 이런 걸. 그래서 5자하고 10자하고 2자, 52 이렇게 뭐 되는데 우선 5인에서 몇 명이죠? 10인이에요, 10인. 그 중에서 우연히 나중에 보시면 이 축적 변경 우연에는 토지 소유자하고요. 그 땅의 전문가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그 5인에서 10인 중에서 몇 분의 이상이 토지 소유자라고요? 2분의 이상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누군 시키고 안 시키면 싸움 나니까 전원을 우연으로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축적 변경 위원회 지금 소속이 지적소관청이거든요. 어디 소속이라고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위원장은 이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당신이 똑똑하니까 하라라고 지명하게 돼 있어요. 네? 위원장이 지적소관청 이렇게 지명을 하고요. 이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의결 사항인데 네 가지인데 축적 변경 시행 계획 사항과 아까 돈 결정은 다 이 사람들이 해요. 아까 우리 지번별 제곱미터 가격이 있었죠? 그 가격 결정 및 청산금 산정 또 청산금에 대한 이의산정 그 밖에 요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부탁한 사항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축적 변경 위원회 소집할 때는 위원장이 5일 전까지 이런 회의한다고 서면을 알려주게 돼 있고 의결 정족수는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내용들이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가로 4번 구성 보세요. 축적 변경 위원회 5인에서 몇 명이죠?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 이상이 토지 소유자고 이 경우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들이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해당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의 정통, 동장, 반장 이런 사람이나 지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합니다. 자, 그 밑에 기능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축적 변경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축적 변경 시행 계획, 지번별 제곱미터과 청산금 산정, 청산금에 대한 이의산정, 그 밖에 지적 소관청이 해부한 사항들, 요 네 가지 사항들을 축적 변경 위에서 합니다. 자, 회의. 1번은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게 1번이 세 번째 줄이 나와 있고요.
뒤에는 의결 정적수입니다. 축적변경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디귿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회의 며칠 전 5일 전까지 이런 회의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여러분 거기 축적변경위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지적소관청 소속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디 소속이라고요? 그렇죠. 제일 위에 보면 축적변경위원회 이렇게 4번 써 있죠. 거기에 지적소관청 소속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지적소관청. 자, 이 축적변경 한번 다시 볼게요. 축적변경. 축적변경 여기 앞에 요 내용도 요거 가지고. 자,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마을 주민 3분의 어떤 의원의 심의 의견? 저기 여기 5인에서 몇 명? 10인. 네,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1? 2분의 1. 5인 때는 전원 의원 위촉했죠? 누구 승인? 시도이사. 며칠 이상 시행 공고? 20일 이상. 며칠 내 경계점 표시 의무? 30일 내. 그래서 새로 측량해서 지번별 조사 돈 자체가 청산이라고 했죠. 그죠? 청산가리 몇 개 먹었죠? 일단 이렇게 청산고 공고를 15일 이상. 납부고지 수령 통지서 보냈죠? 며칠 내? 20일 내. 몇 개월에 납부? 6개월. 몇 개월 내 지급? 6개월. 우리가 너무 많다 이 시청할 수 있죠? 몇 달 내? 한 달 내 지급 소관청. 그럼 청산금 납부 지급이 끝나면 축적이 다 받겠다는 축적 변경 무슨 공고? 확정. 이때 토지 이동으로 봤죠, 그죠? 그럼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하고 등기 촉탁으로 마친다 그랬잖아요. 요거. 우리 지금 그 앞에 4페이지 그림이 있어. 3페이지. 보물노트에 3페이지 있잖아요. 3페이지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3페이지 밑에.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맞죠? 네, 그 내용이니까 거기 위에는 암기사항이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31페이지에 문제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 그러면은 자, 지적법상 축적변경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죠? 예? 아까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 있었죠? 고통이죠, 고통. 고통이 몇 배 있죠? 20일. 그럼 20일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관청이 몇 개월 내 청산금을 내야 돼요?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럼 니은이 틀린 거죠, 2번이. 맞죠? 그 지급도 몇 개월에 우리한테 지급해요? 6개월. 그러면 6개월 후에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 행방불명돼서 청산금을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고. 너무 많다 이 시장할 수 있었죠. 그럼 몇 달 내 했었죠? 그렇죠. 한 달 내 지적소관제. 그래서 그렇고 또 숫자들을 막 암기해 놓으면 아까 그걸 거의 대부분 축적 변경을 맞출 수가 있어요. 참 어렵거든요. 이 축적 변경이 양이 많아서. 근데 그거 아까 20시 30분경. 그걸 조금 해놓으면 여러분 조금 더 덜 부담을 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시고. 자, 131페이지에 토지동의 이거 신청권자들은 지금 안 봐오고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적은 사업 시행자가 한다는 거고, 135페이지도 대의 신청 요건 3월달에 볼게요. 많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칠 건데요. 그 지적공부 정리라고 써 있어요. 네, 자, 요 부분에서 한 두 가지. 하나는 잘 요즘 안 나와서. 자, 우리 지적공부 정리라는 것은 요런 거예요.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32회 때 이렇게 문제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32회 때. 가로에 축적변경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가서 옳은 거 있었잖아. 아까 위원회는 매체에서 몇 명이죠? 5에서 10인이죠. 그죠? 2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 했었죠? 몇 명 이해할 때는 전원은 위원을 위촉했죠? 5명. 자,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했어요? 지적소관청에서니까 네가 똑똑하다 했죠. 그죠? 그럼 요게 정답이에요. 5 지적소관청. 5 지적소관청. 네, 요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올해 뭐 축적변경이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위원회가 나중에 이제 두 가지가 위원회 있거든요. 축적변경위원회 말고 다음 주에 보는데 그 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참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위원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공법도 많다고. 워낙 위원회가 많아요. 근데 지적법 딱 위원회가 두 개예요. 등기법 위원회 없고, 이거 축적변경위원회하고 측량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측량에 그 적부심사할 때 지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거 두 개지인데, 요게 지금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한테 지적위원회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축적변경은 올해는 그 절차에서 나올 거예요. 아까 20시 30분경 있죠? 그런 거 절차에서 올해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 136페이지에 그 지적공부 정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그냥 요 정리 부분이 앞서서 그냥 요걸 한번 먼저 가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토지동의 그 신청권자 그냥 보고 가죠. 안 보라고 했었는데 그 정리 파트도 볼 거 있어서 131페이지를 가보죠. 자, 131페이지. 정리 파트 있었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토지동이 발생하면 우리가 소관청에 가서 우리가 토지동을 신청을 하죠. 근데 누가 신청으로 갈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우선 땅 주인이 가겠죠. 누가 간다고요? 땅 주인. 근데 이 땅 주인이 갈 때 땅 주인 대신해서 네 사람이 대신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 좀 제가 암기상을 좀 바뀌었는데 관행사채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사채? 네, 관행사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별 필지는 그 땅 주인이 가서 토지동을 신청해요. 근데 이 지역이 개별 필지가 신도시가 생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라는 거죠.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많은 수백 명들이 지금 관여되죠. 맞죠? 지금 세종 신도시 만들기 전에 수백 명들이 관여될 거 아니에요. 땅 주인들이. 그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들한테 맡기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시점이 다 달라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법이 특례를 인정해서 이 토지 소유자는 갈 수가 없고요. 그 사업을 시행하는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독점적으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게끔 특례를 인정해줘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가로 1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지적소관청에 뭐 한다? 신청.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조사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뒷페이지에.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의 특례인데 그걸 보기 전에 그 뒷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135페이지. 토지 이동에 대의 신청 써 있어요? 네, 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소유자할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다만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은 대신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이제 네 사람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볼게요. 아까 관행사채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보세요. 우선 그 아까 아파트 땅을 여러분 한 필지를 합병을 원했었죠. 아까 기억나시죠? 근데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맡겨오려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파트는 10인승 이상이면 관리인들이 있거든요. 누가 있다고요? 관리인. 그래서 그 공동주택 부지 이렇게 관리인들이 가서 땅을 합병 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국가 자체가 갈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국가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또 대신 가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공공사업 시행적 있었죠? 그 지역은 공공사업의 사업 시행자들이 가서 토지동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법 404조의 대의 채권자거든요. 대표는 매수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법을 배우겠지만 1필지 일부 분할해서 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분할했었는데 1필지 일부 샀어요. 그럼 분할해서 넘겨줘야 되죠. 그죠? 근데 소유자가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자가 이전액기 청구권에서 대신 자기가 대신 분할해놓고 자기 부분을 이전받을 수 있어요. 이 매수인들이.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관행사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토지동을 소유자를 대신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하고 섞여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익권자들이에요. 무슨 권자? 용익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임차권자 대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공공사업의 사업 시행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당 사업 시행자로 조그맣게 써 있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행정기관자 이렇게 써 있죠?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는 관리인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4번에 민법 404조의 채권자 써 있죠? 이 사람들은 대신 갈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예제 문제에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이렇게 써 있어요? 4번 잠깐 볼게요. 4번 있나요? 네. 4번 볼게요. 민법 400 세권자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오른쪽에 누구라고 돼 있죠? 지상권자, 용익권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앞에 잠깐 132쪽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인데 그걸 잘 쫓아내요. 우선 이렇게 지금 세종 신도시가 생기면 수백 명의 주민들이 관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요 LH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는 요 사업 시행자들이만이 독점적으로 가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게끔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법이 특례를 인정해줘요.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면 누구만 나와요?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주인 가서 할 수 없어요. 땅 주인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예외가 나와요. 이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할 수가 없죠. 네? 그때는 그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여기서 소유자 나타나지 않아요. 소유자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은 오래 걸려요. 금방 끝나나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소관청이 사업 시행자들한테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이런 사업이 언제 착수되고 언제 마치는지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 며칠 내에 15일 내에 지적소관청이 와서 이런 사업한다고 알려달라고 신고 의무부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된 지역은 이 사업이 시작부터 이렇게 마칠 때까지는 누구 외에는 사업 시행자 외의자들은 토지 소유자들은 가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없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지적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은 등록된다 효력이 있으면 각 등록 시점이 달라서 세금을 걷어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뭐한 때? 준공, 착수나 등록한 때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때 이 지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중에 아까 이 지역은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빨리 토지동을 신청하고 있어요. 싶어요. 그럼 자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동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들은 사업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토지동을 가서 신청합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교재. 자, 132쪽 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이동이 필요하면 누구라고 했죠? 사업 시행자. 지적소관청에 토지동을 신청한다. 그 사업은 안 필요 없어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자, 2번 볼게요.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동을 신청하도록 뭐 하죠? 요청. 자기는 안 되니까. 그러면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들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적소관청에 가서 토지동을 신청합니다. 근데 하나 예외가 나오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파산돼서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4번은 지금 안 봐도 되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며칠 내에 해달라? 15일이고. 자, 6번도 중요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의 공사가 뭐한 때?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제 위에 참고 있어요. 참고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누구 외에는 그렇죠. 사업 시행자 외의자들은 가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36페이지 그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 지적공부 정리라고 써 있나요? 네. 자, 이 지적공부 정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 볼게요. 지금 우리 지적공부에는 지목하고 면적, 요런 것들이 적혀 있죠. 그리고 소유자 적혀 있었죠. 그럼 이 지목도 바뀔 수 있죠. 소유자도 바뀔 수 있죠. 그럼 공무원이 요거 바꿔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지적공부의 정리다 그래요. 공무원이 바꿔놓는 거예요. 아까 오류 정정 있었죠. 오류 정정 잘못 적용 고치는 거고 이 지적공부 정리는 적법하게 바뀐 거 변경해 놓는 거예요. 변경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볼게요. 아까 이 표시사 무슨 사항? 자, 아까 표시사항을 여기로 볼게요. 요 부분을 보는 게 되죠. 표시사항을 정리했죠, 그죠? 그럼 뭐가 먼저 바뀌었냐면 대장이 먼저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까 등기소에 뭘 부탁했죠? 등기 촉탁했죠. 요거 지목 바꿔달라고, 그죠? 근데 아까 모든 토지동은 다 등기 촉탁했죠. 근데 아까 촉탁하지 않는 거 두 가지 배웠잖아요. 뭐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도 촉탁하지 않죠. 그리고 촉탁은 표시사항에 바뀌었다고. 무슨 사항이?
표시사항이 발견이 배당이 먼저 바뀌니까 구청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거든요. 근데 아까 소유자가 바뀔 수 있었죠. 이건 등기부가 먼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관청이 이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우리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 그죠? 아까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가 있었죠. 아까 필통 증정 기억나나요? 이거 등기부 가지고 정리하죠, 그죠? 근데 아까 요거 기억나나요? 신규등록 토지 있었잖아. 신규등록 토지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누가 직접 조사해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정리했죠. 우선 이번 달에 요거 하나만 더 볼 거 있거든요. 자, 우선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아까 이 정리할 때 저 공무원이 정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이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정리해요. 그래서요, 아까 잠깐 볼게요. 아까 토지 이동이 발생했죠, 그죠? 그럼 토지 이동이니까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아까 우리 소유자가 바뀔 수 있었죠? 그럼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예요. 우리한테 소개 나와요. 뭐라고? 토지 이동이 발생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가 바뀔 때 토지 이동 정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토지 이동이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니까 소유 정리 결의서. 그래서 아까 요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할 수 있었죠. 그럼 직권 정리를 했었잖아요. 자, 그게 제일 밑에 볼까요? 자, 136페이지 잠깐 가보죠. 지적공부 정리 써 있어요? 네, 의의 보세요. 136페이지 보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을 때는 새로 작성한다. 자, 밑에 정리 방법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결의. 그럼 오른쪽에 137페이지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있죠? 요 내용들을 보니까 중간에 보면 이동 전에 있는 지목 면적과 이동 후에 지목 면적 있죠? 요걸 작성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소유자의 변동이라고 써 있죠?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서 정리할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그렇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먼저 소유자 정리 먼저 볼게요. 소유자 정리 써 있어요? 네, 소유자.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아까 등기부 고치고 정리했죠, 그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시행관,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써 있어요? 그 필자 동그라미, 통자 동그라미, 증자 동그라미, 정자 동그라미, 필통 증정이죠, 그죠? 근데 자,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누가 직접 조사했죠? 지적소관청이. 자, 근데 그 2번은요, 우리 주인이 없는 땅은 누구 땅이죠? 국가. 그럼 국가명으로 등록할 수 있죠? 그게 나와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사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을 들어오면 지적소관청은 그 지적공부에 해당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만 국가명으로 등록하거든요. 자, 근데 그 뒷페이지에 그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거 볼게요. 그 140페이지에 우리 등기 촉탁은 아까 봤죠? 네, 그건 안 봐야 되고 지금 143페이지도 이번 달은 좀 안 볼 거예요. 중요한 점 잘 안 나와서. 근데 그 138페이지에 그 가로 3번, 4번 마치고 할 텐데 여기 조금 어려워요. 자, 이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장에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자, 우리 소유자 부분을 이제 정리할 때 잠깐 자 볼게요. 아까 등기소에서 잠깐 보세요. 주인이 바뀌면 주인 바꿔달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냈죠. 그죠? 자, 볼게요. 그걸 보기 전에 자, 여기 3번 먼저 볼게요. 지금 대장에 지금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 소유자 부분이 지금 공무원이 정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소관청은 필요하면 이런 표현 써요. 뭐 할 때? 필요한 때. 자, 공무원을 시켜서 그 마을에 있는 등기부를 열람을 시켜요. 이 등기부를. 열람 수수료는 자기들 거니까 무료예요, 무료. 열람 수수료는 무료거든요. 자, 이 열람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하고요, 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열람을 시켰더니 등기부와 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다르네. 여러분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부가 먼저 바뀌는 거죠.
그럼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대장. 그럼 빨리 대장의 소유자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리 소유자 정리해야 돼요. 자기들이 정리해놓거나 소유자들한테 너 이름 안 바뀌었으니까 신청을 통해서 정리하라라고 신청 요구서를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이에요. 4번 있어요? 4번 찾았나요? 네, 4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뭐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하면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자기들이 열람할 수 있었죠.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소유자가 일치한지 확인했더니 그죠?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거죠. 그럼 등기부 가지고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나 등기정한 전산 자료 가지고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뭐 하거나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일치한 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죠. 그때 그 등기부 열람 수수료 냈어요, 무료했어요? 무료. 그게 5번이에요. 5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또 발급을 신청할 때는 그 정보에 관한 수수료는 뭐다? 무료. 자, 이제 3번 하나만 보게 되는데 이건 이거예요. 3번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등기소에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완료 통지서가 왔어요. 그 완료 통지서가 와가지고 그럼 소유자를 딱 정리해줘야 되죠, 그죠? 소유자를 정리했더니 자, 우리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 무슨 사항? 표시사항이 일치하면 같은 토지니까 그냥 정리해줘. 일치하면. 근데 정리해주라고 했더니 대장에 있는 표시사항과 무슨 사항과? 표시사항과 등기부에 있는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뀐다고 그랬죠? 대장. 그럼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등기부가 잘못된 거야. 이게 등기부가 안 바뀐 거야. 그럼 빨리 뭘 먼저 고쳐야 돼? 여기 등기부를 먼저 정리하고 오야 이 소유자를 정리해줘요. 그럼 지금은 정리해주지 않고. 근데 등기부를 누가 정리해요? 구청 공무원이 정리해야 돼요? 등기소에 정리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정리하라고 통지서 보내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이. 거기 지금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이에요. 3번이 있어요? 볼게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에 뭐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다고 돼 있죠? 그럼 지금 소유자 지금 정리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그게 나와요. 등기 필증이나 등기 완료 통지서나 등기사항 증명서나 등기대처관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뭘 먼저 정리해야 되니까? 등기부를 먼저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등기부를 어디서 정리하는 거죠? 등기에서 정리하라고 통지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측이에요. 보세요. 이 경우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서 바꿔놓고 오면 그때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요게 조금 좀 어렵거든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지적공부 토지동을 다 오늘 배운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웠어요. 이 지적법상 가장 어려운 파트가 오늘 파트예요. 여러 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자료 있나요? 오늘 자료 있고, 그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지목하고 면적이 안 줘서 오늘 아마 참 여러분이 합격시키려고 저는 기억도 못했는데 우리 부원장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원장님이 저한테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뽑아놨어요. 그 밑에 답은 있거든요. 그 오늘 것만 지금 풀어주고. 저도 한 장 주세요. 저도 없네. 혹시 없나요? 있나요? 뒤에. 예, 한 장 있으면 저 줄까요? 여기다 한 갖다 놨어. 이게 왜,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왜 정리가 안 돼 있지? 아이고. 그냥 요거로 풀어줄게요. 여기 정리가 있다. 요 부분이 있다. 요거. 자, 요거네, 요거 같다. 자, 요거 문제. 자, 1번 문제 보세요. 자, 1번. 찾았어요? 예, 1번 문제. 자, 오늘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 답은 뒤에 있고.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서류 갖다 줬잖아요. 준기 판소리 기억나죠? 그래서 공인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도시구에 관의 토지를 지방자치제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자 회도. 자, 판결서를 갖다 줘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갖다 줘요? 판결서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판결서 그 부분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네, 등기사항 증명서를 갖다 소유권 증명서. 그래야 증기 판소리 나오잖아요. 자, 2번 있었죠? 우리 산지관리법 기억나나요?
산지 전용 허가 받았대요. 건물주도 좋다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았대요. 개발령이 좋다고. 그럼 이게 무슨 전환 토지죠? 그래요. 산 나오면 등록 전환 토지예요. 지목 변경 토지가 아니에요. 3번은 초건이이든 기억나나요? 네, 그거예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죠. 그러면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이 이제 우리 신청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조예요. 허용 범위 이내죠. 그때는 뭐 될 면적을? 예,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고. 자, 4번에 우리 분할해서 자, 60일의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불과 형질별 뭐가 다르게 될 때? 용도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용도가 다를 때만 60일에 분할 신청해야 된다. 자, 합병 있었죠? 합병하는 토지에 지금 합병할 수 없는 게 결과이죠. 그죠? 공유 지분이 뭐하면? 다르면. 또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같으면 할 수 있었죠? 자, 내일 용의권 기억나나요? 용의권 합병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소유권, 재산권, 용의권은 차지해야 되죠? 저당권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지. 저당권 합병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 예외가 있었죠. 상설적 공동재당. 기억나시죠? 그게 7번이에요.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과 이를 접수번호가 다른 동일한 같은 저당권을 합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요건 안 했는데 우리 요역지가 일필지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승역지가 일필지 일부가 돼요. 어디가? 승역지. 그래서 승역지가 있는 토지만 합병해져요. 요역지는 합병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창용 승 그랬잖아요. 그게 승역지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자, 8번에 국회법 이렇게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있었죠? 요거는 등록 전환 토지였어요. 지목 변경. 요건 지목 변경 토지예요. 위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산지관리법 나오죠? 그건 무슨 전환 토지고? 등록 전환이고. 근데 8번은 국회법 나오죠? 자, 이거는 무슨 토지고? 그렇죠. 그게 법에 따라서 변경 토지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받아 말 수 있었네요. 그죠? 받아된 토지로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며칠 내? 90일 내 안 하면은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고. 자, 10번은 회복 등록이 있었죠? 회복 등록 주체는 소유자예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지. 받아들이면 그냥 옛날 소유권 영구히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보면 됩니다. 자, 지동소고 오류 정정입니다. 지금 등기부 가지고 고치죠? 필통 증정이죠? 요거는 토지 표시사항일까요? 소유자 부분 고치는 걸까요? 소유자 부분이에요.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 표시사항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무슨 사항일 때? 소유자일 때는 등기부에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고치면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근데 11번은 미등기된 토지 있죠. 그죠?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저기 보세요. 자, 직권일까요? 신청. 왜냐면 가족관계 기록성 증명서는 공무원이 내 거 연락 오면 큰일 나죠. 그죠? 내 와이프가 누구고 애들 누구고 그럼 연락 못하면 처벌해요. 그래서 그건 신청이에요. 직권이 아니라.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 아까 13번은 지금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할 때 직권 정정했어요? 계획서예요? 결의서예요. 결과물이에요. 계획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자,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그죠? 지금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게 있죠? 면적의 증가함이 있을 때 직권 정정했어요? 면적 증가함 없을 때? 면적 증가함이 있는 것은 직권 안 돼요. 면적 증가 없이 경계의 위치가 잘못 등록될 때만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축적 변경이 나오거든요. 자, 축적 변경할 때 제일 먼저 그 마을 주민들이 있었죠? 몇 분의 몇 동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3분 이상이에요. 몇 분의 몇이라고? 3분 이상. 축적 변경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회가 토지 소유자가 5인에서 10인 중에서 2분의 1이에요. 요 마을 주민들이 100명이면 한 75명 3분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축적 변경에는 5인에서 10인이니까 한 6명 이상이 토지 소유자 되고. 무슨 말겠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2분의 1이고 3분의 1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아까 16번은 축적 변경 시작하겠다는 공고 있죠? 20시 기억나나요? 며칠 이상? 20일 이상. 맞죠? 20시 오른쪽에 암기사항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점 표시 의무가 있죠? 경계점은 소관청에 있어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소유자가 점유자가 해요. 축적 변경은 다 지적 소관청인데 이거 말뚝 박는 것만 지적 소관청부터 땅 주인이 더 잘하니까 토지 소유자들한테 협조 의무를 부과했잖아요. 내 땅 경계가 어딘지 좀 말뚝 좀 박아달라.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행 공고는 며칠 내? 30일. 위에 30분 경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30일에 30일. 자, 15번은 청산가리거든요. 그죠? 청산공고, 청산가리 몇 개 먹었죠? 15개. 15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죠. 자, 19번은 늘어난 사람 돈 내세요. 주련 받아가세요. 납부고지 수령통 고통이거든요. 고통이 몇 배 있죠? 그렇죠. 20이죠. 20일에. 자, 우리는 청산금 몇 개월에 납부해야 되죠? 6개월. 거기 지급도 안 나왔죠. 그죠? 지급도 몇 개월이죠? 6개월. 둘 다 66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너무 많다. 그럼 우리가 이의신청할 수 있었죠? 661 기억나나요? 몇 달 내? 그렇죠. 한 달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 자, 요거 22번.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죠. 그럼 등기부를 정리해야 돼요? 대장을 정리해야 돼? 자, 지금 대장이 소유자를 정리해야 돼? 등기부를 먼저 정리해야 돼? 등기. 그럼 지금 대장이 소유자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고 정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좀 정리하고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시상이 불일치할 때 엉뚱한 토지인데 정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완료 통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소관청은 필요하면, 그죠? 공무원을 시켜서 등기부를 열람했잖아요. 근데 지적 공부와 등기부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데 확인했는데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빨리 대장이 소유자 바꿔놓아야 돼, 안 바꿔놔야 돼? 바꿔놓아야 되지. 좀 잘못 엉뚱한 옛날 주인한테 지금 세금 걷고 있잖아. 새로운 주인한테 세금 걷어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 알겠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나 등기 전산 정보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나요? 요 22번하고 23번이 좀 헷갈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대장이 아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어느 부분?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우선 먼저 볼게요. 여기 1번. 필요하면 뭐 하면? 필요하면 등기부를 열람시켰죠? 열람을 한 이유는 등기부의 소유자와 대장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장. 그럼 빨리 대장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23번이에요. 맞아요? 이해하겠죠? 근데 22번은 이거예요. 자,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서가 왔어요. 소유자 바꿔달라고. 그 바꿔주라고 했더니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일치하면 그냥 정리해줘. 근데 표시사항이 불일치해. 무슨 사항이? 그럼 뭘 먼저 정리해야 돼? 등기. 그럼 지금 대장이 소유자 정리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거 22번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까지 보시고. 자, 우리 다음 주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에 이제 1시간 정도에서 지적법 측량 파트 마치거든요? 파트. 그러면 지적법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죠? 등기법. 그래서 제가 이제 등기법 체계를 잡아주죠. 그죠? 그걸 잘 알아야 등기법을 잘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자료 가지고 이제 체계를 잡아줄 거예요. 요 자료 가지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요 등기부, 우리 등기법이 조금 여러분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 때니까 다음 주 빠져버리면, 뭐 다음 주뿐만 아니죠. 우리가 뭐 해야 합격한다고 그랬어요? 개근.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하나도 갖지 마세요. 내가 개근만 하면 합격하는구나. 개근.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고. 제가 하루에 매일 한 문제씩 여러분 카페에서 올린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이죠. 올해 문제를 내려고 작년 문제를 이렇게 쭉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작년에도 제가 1월 며칠 날부터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기출문제 거의 나와요. 올해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1월 3일 날인가 1월 첫째 주에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나왔더라고. 그 토지 이동 계획서 작성하는 거. 그거 그대로 나왔더라고. 여러분 기억이 못할 거고요. 작년 사람들은 풀어도 기억을 못할 건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알으면 거의 맞추시고. 그래서 그거 하나씩 가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거기 가서 들어봐서 이렇게 틀렸으면 요거 내가 틀렸구나.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민법을 하고 있죠? 네, 요 등기법은 조금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나눠준 자료 있잖아요. 요거 한 번만 읽으세요. 요거 읽어서 되는 것은 그냥 넘기고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체크했다가 나중에 요것만 찾아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법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마디 외치고 맞게 합격한다 그거죠? 자, 나는 반지 합격한다. 예, 고전도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거 하나 가져가세요. 예, 그거 하나 있으니까.